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 완쌤입니다. 자, 오늘 11번부터 15번까지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면 좋다. 왜? 얘가 단독이니까. 단독이라서 보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럼 전체에서 관련 없음의 비중이 가장 큰 게 문화청이라 그랬어요. 전체 관련 없음 해당하는 거 각각 표시를 해보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D가 가장 큽니다. 100%로 가장 커요. 나머지 것들은 관련이 있음 각하 어느 정도의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100%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D는 문화청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쭉 보시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를 보시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비중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 거는 건수, 실수값이죠. 네 번째 거는 건수의 비, 얘도 비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나머지는 1번하고 4번 조건은 분수식의 계산이 필요한데, 이 세 번째 거는 건수, 즉 주어져 있는 각각 건수, 실수값만 봐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각각 건수는 과학청이 혁신청보다 많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혁신청은 가장 큰 값, 각각 건수가 가장 큰 값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 혁신청보다 과학청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혁신청이 가장 큰 값을 가져버리면 과학청이 그거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각각 건수가 가장 컸던 거는 C였어요. 따라서 혁신청은 C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C는 일단 혁신청일 수는 없고요. 또 하나, 그러면 과학청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나요? 보니까 과학청보다 혁신청이 더 작아야 되잖아요. 얘도 가장 적은 값을 가지면 안 된다. 가장 적은 값 찾아보니까 B가 가장 적죠. B는 그러면 과학청은 될 수 없네. 이것까지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C랑 B가 뭐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자, 일단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남은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조건이 남아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죠. 근데 두 개가 다 아까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뭐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우주청의 전체 중 관련 없음의 비중. 전체 중 여기 있고요. 관련 없음의 비중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A는 45분의 33. B는 97분의 77. C는 508분의 350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고 우주청은 혁신청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청은 혁신청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수 크기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죠. 뭐가 일단은 가장 큰 값이 뭐고 가장 작은 값이 뭐냐에 따라서 우주청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혁신청이 있는 게 될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이거는 비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방법에 따라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대소 비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분자분모 증가율로 봐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난 조금 더 센스가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써먹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값은 90분의 66이죠. 얘는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냐면 요거를 보니까 얘는 100분의 77보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분모가 100에 가까우니까 100, 왠지 분모에 100을 적용을 하면은 그 값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가 있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100분의 77보다 97분의 77은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이 값보다 큽니다. 즉 얘 값은 77%보다 커요.
그러면 나머지 것 또한 70% 언저리에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도 보니까 90분의 66이고요. 70%하니까 97에 63입니다. 66이니까 얘는 70%보단 커요. C는 보니까 만약에 500분의 350이면 1000분의 700이니까 얘는 70%일 텐데 분모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분의 700보다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500분의 350분의 크잖아요. 따라서 이 값은 더 작습니다. 따라서 얘는 70%보다 아래에 있는 값이다. 요거 정도는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찾아보니까 B의 비율값이 가장 커요. 그런데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주청은 혁신청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B가 가장 큰데 B가 우주청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왜? 우주청보다 혁신청이 더 크다 그랬는데 B의 값이 가장 컸기 때문에 혁신청, 즉 B 값보다 더 큰 값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B는 우주청이 안 됩니다. B는 지금 아까 과학청도 안 된다 그랬고 우주청도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게 하나가 남죠. 즉 B가 따라서 혁신청으로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B는 혁신청이고요. D는 문화청입니다. 자, 나머지 지금 우리한테는 우주청하고 과학청만 남아 있어요. 자, 요거를 토대로 뭐 한번 더 볼게요. A와 C만 우리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청이 우주청보다 높다 그랬어요. A는 관련 없음 대비 관련 있음 33분의 8이고요. C는 350분의 99입니다. 둘 크기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뭐 두 개 크기를 조금 분모를 맞춰 줄게요. 분모 분자에 10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330분의 80이고요. 80에서 99 이제 크기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크기 격차 보니까 19이에요. 대충 20%보다 크죠. 10%면 8인데 8이 16이니까 19가 돼야 돼서 20%보다 큽니다. 격차 분모는 20 납니다. 10% 하면 33인데 그거보다 작죠. 10%보다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컸다. 그럼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자, 아까 제가 지워버렸는데 330분의 80하고 350분의 99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컸으니까 오른쪽의 수가 더 크다 요거죠. 근데 과학청이 우주청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큰 값인 350분의 90, 즉 C 값이 과학청이 된다. 그렇죠? 나머지 A가 우주청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나눠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필요했던 거는 분수식이 나와 있고요. 분수식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필요했던 능력이에요. 분수식 크기 비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증가율, 분자 분모 증가율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여기에서는 안 썼고요. 대략적으로 비율값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 아까 여기에서 써먹었던 것처럼 97분의 77이라는 거는 100분의 77보다는 큰 값이니까 77%보다 큰 값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여러분이 발휘를 하셨어야 됐고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조건을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자, 을복 B는 가고 A가 가고 B보다 작다 그랬어요. 가고 A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오니까 필수 생활비에 따른 식비는 여기에 있는, 즉 요 둘 중에 하나가 A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E가 여기 어딘가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구 B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죠. 따라서 지금 가구 B는 일단은 실수값 구할 수 있겠네요. 전체 필수 생활비 B는 100에서 식비 60, 주거비 30, 10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래에 있는 여기 값이 A라면은 150에서 식비 90, 주거비 30, 120을 빼준 30이거나 아니면 160일 때 120을 빼준 40이니까 뭐가 됐든 가구 A가 가구 B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일북비가 0원, 일북비가 0원이 나오려면 주거비 식비 얘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죠. 자, 보니까 지금 현재 빈칸이 있는 걸 제외하고 먼저 판단을 해줄게요. 만약에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항목 중에서 일북비가 0원인 가구가 두 곳이 넘어가면은 얘도 봐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가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토대로 판단을 해주겠습니다. 자, B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빠르게 여러 번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B 아까도 구했지만 60, 30이고 100이니까 B는 10이고요. G는 60, 50, 110이죠. 110인데 120이니까 얘도 일북비 들어가겠네요. L은 자, 60, 70, 130입니다. 얘도 일북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I 볼게요. I 70, 60 넣으면 130입니다. 필수 생활비 130이랑 동일하죠. 따라서 I는 일북비 0원. 그 다음에 C는 70, 40, 110이고 140이니까 얘도 일북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볼게요. D는 100하고 50, 150이고 160이니까 일북비 10 있네요. J는 어때요? 100하고 70이고 170인데 필수 생활비랑 동일하죠. 따라서 얘도 일북비 제로입니다. 따라서 일북비가 0원인 가구는 한 곳이다. 일단은 두 곳이 넘어가니까 적어도 I랑 J는 두 곳이 확실히 하니까 얘도 틀린 그런 선택지가 됩니다. 자, 모든 거를 가로를 채워 넣지 않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주거비가 40만 원 이하인 가구, 주거비 40만 원 기준으로 보니까 요 안쪽에 있으면 되죠. 따라서 A, B, C 중에 일북비는 각각 10만 원 이상이다. 아까 1번 선택지에서 우리 구했습니다. 얘는 30 또는 40이었고요. B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C만 구해주면 돼요. C 보시죠. C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거비 40일 때, 식비 70일 때, 그렇죠. 여기죠. 그러면 70하고 40 더하면 110이고요. 필수 생활비 140이니까 140 빼기 110 해준, 즉 30만큼이 C의 일북비죠. 각각 10만 원 이상이다. 모두 다 10만 원 이상이니까 옳습니다. 답은 3번으로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셔야 되죠. 자, 일단은 답은 나왔고요. 나머지 거 한번 같이 어떻게 보는지만 볼게요. 식비 하위 3개 가구, 식비 하위 3개 가구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요 선 왼쪽에 있는 거죠. 일북비 합은 60만 원 이상이다. B는 계속 구했죠. B는 10입니다. G는 얼마인가요? G는 120에서 60 더하기 50, 110을 빼준 10이고요. L은 60 더하기 70, 130입니다. 160에서 130 빼주시니까 30이죠. 따라서 얼마예요? 합은 50만 원인데 60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립니다. 5번. 자, 식비가 80만 원이면서 여기 있습니다. 필수 생활비가 130만 원인 가구. 여기가 K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요. 보니까 식비가 80인 거 FHK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제가 써드리지만 여러분은 이제 눈으로 보실 거예요. 자, F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판단 가능한 것부터 일단 보시면 F는 식비 더하기 주거비가 80 더하기 50으로 130이고요. H는 80 더하기 60, 140. K는 150이에요.
자, 그 다음에 K 가구가 150인데 여기 보니까 필수 생활비가 130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K 가구에 식비 플러스 주거비를 하니까 150입니다. 그런데 필수 생활비가 13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불가능합니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가로 안은 K일 수 없다. 따라서 K가 절대로 아니다. 5번은 틀린 선택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12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자, 이륙 중에 이륙 여기에 있습니다. 인적 오류 요 밑에죠. 전체 800건이라고 했고요. 오타가 있습니다. 자, 이륙 중에 인적 오류로 추락한 항공기의 수 전체 800건 중에서 이륙 과정 50%니까 50%. 뭐 계산 빠르신 분들은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인적 오류 55%입니다. 그 다음에 착륙 중에 요 밑에다 그냥 쓸게요. 착륙은 전체 800건 중에 15%고요. 원인 불명 15%입니다.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800의 50%는 400건이고 400의 절반이면 200 더하기 5%, 그러니까 50%에 또 0 하나 빼주시면 되죠. 20이니까 얘는 220건이에요. 그 다음에 800에 10% 하면 80이고요. 5% 하면 그거의 절반이니까 80 더하기 40, 120에다가 그거에 또 15%죠. 10%면은 12고 그 다음에 5%니까 절반이니까 6건입니다. 18건이죠. 물어보는 거는 원인물 12배 이상이냐 18 곱하기 12와 220의 크기를 비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계산을 해줄게요. 18에 10배 하면 180이고요. 그 다음에 2배 해주시면 36이죠. 따라서 216입니다. 자, 12배 넘죠. 220은 216배에 1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선택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 중 원인 불명 추락한 항공기 수 800건 중에 몇 프로? 35%. 이게 비행 중에 추락한 항공기고 그 다음에 원인 불명인 거는 15%죠. 그 다음에 착륙 중 기계 결함. 근데 여러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기계 결함, 착륙, 기계 결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항공기 수보다 많다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800 동일하고요. 35랑 35 같고요. 15랑 15 동일합니다. 따라서 곱하지 않아도 이 두 개의 값은 같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일단 스탑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800건의 각각의 비율을 향후에 계속 곱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800 곱하기 35가 전체 건수지만 어차피 800이 동일하게 들어갈 것 때문에 우리는 요거는 앞으로도 다 고려해 줄 필요가 없이 비율값만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여러분 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니은은 틀리죠.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비행 중 인적 오류로 추락한 항공기 수. 비행. 근데 얘는 수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해줘야겠네요. 35%. 그 다음에 인적 오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0%고요. 그 다음에 이륙 중 기계 결함.
이륙 과정에서 50%. 그다음에 기계결함 3칸이죠. 15. 이륙 중 기계결함.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위에 거는 요거 먼저 할게요. 800에 40%.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320에 요걸 먼저 갈게요. 자, 35% 하시면은 원래 70%의 절반이니까 7, 8에 560에 절반 280 곱하기 40%, 10%면 28이니까 4배. 112건이고요. 얘는 400에 10% 하면 40이고 5% 하면 60입니다. 따라서 자, 추락한 항공기수보다 56대 더 많나요? 112에서 60 빼주시면 52대죠. 따라서 56대 더 많다. 그러면 틀린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옳은 거 기억 리을로 골라져요. 자, 리을번. 요거는 실제로 풀지 않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머리 안 쓰고 풀 경우에 기계결함으로 추락한 항공기 수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800건 중에 이륙 과정 50%고요. 기계결함 3칸이니까 15% 더하기 800에 35% 곱하기 기계결함 하나 둘 셋 넷 5칸 25% 더하기 800에 15% 기계결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5% 이거 계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락사고 발생한 항공기수, 추락사고는 전체 800건 중에 20% 이거 계산해서 왼쪽이 더 큰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일일이 다 곱해갖고 여러분이 다 더하고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해도 풀 수는 있지만 요거 한번 머리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륙 전체의 절반이고요. 비행과 착륙 전체의 절반이에요. 즉 각각이 전체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이륙의 가중치하고 비행과 착륙의 가중치하고 서로 동일해요. 만약에 전체의 20%다. 근데 이륙 요거 볼게요. 자, 기계결함일 때 이륙 과정에서 15%가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행과 착륙 과정에서 25%가 요 기계결함에 따라서 된 거라면 15%와 20%의 가중치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15와 25의 가운데에 있는 지점인 20%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20% 이상인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자,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륙과 비행 플러스 착륙의 건수가 서로 50% 50%로 동일하니까 얘가 지금 15%다. 그러면 나머지 비행 플러스 착륙의 비율이 25%라면 딱 정 가운데에 있는 지점인 20%가 된다. 20% 이상이다. 이게 확정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5%보다 그리고 높아야 항공기수의 20% 이상이다.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알면 되느냐? 아, 비행과 착륙이 25%보다 높을까 낮을까 이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죠. 비행은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25%고요. 착륙 과정에서는 2칸 더 있으니까 35%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가중평균이에요. 원래는 35대 15 해가지고 역으로 취한 다음에 따져줘야 되지만
뭐가 됐거나 결론적으로 비행 플러스 착륙의 기계 결함에 따른 사고 건수는 25%보다는 클 거고요. 35%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렇죠? 최소 25니까 가중평균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그 작은 값보다는 무조건 평균의 값은 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비행 플러스 착륙은 뭐가 됐든 25%보다는 큰데 요거는 15%밖에 안 되고 25%보다 크고 15%다. 그러면 발생한 항공기의 수의 20% 이상이다. 이거는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평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원래 실제로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만 계산하지 않고 그림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문제다. 가중평균을 여러분 약간 사용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조건 적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자, 비행에 적합한 날만 한번 일단 볼게요. 비행은 5 미만, 풍속 10 미만, 그리고 날씨는 비 오면 안 되고, 허가 신청,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자, 5, 10 날씨에 적용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날씨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 불허해서 안 되고, 5, 10보다 낮고 허가됐으니까 얘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비 와서 안 되죠. 5, 10, 5 미만인데 5 때문에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5, 10이고 허가니까 요거는 됩니다. 5 넘어가니까 안 되고. 5, 10 날씨 허가 가능하죠. 5, 10 날씨 허가 가능합니다. 얘도 가능하죠. 10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 날씨 때문에 안 돼요. 15일 가능하죠. 따라서 3일, 8일, 10일, 11일, 12일, 15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일이다. 그러면 옳은 선택지입니다. 그렇죠? 쉽죠?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니은번 10 미만, 5 미만 동일하게 한번 또 갑니다. 얘는 어차피 불어니까 안 되고, 날씨 때문에도 안 되고, 불어니까 안 되고, 50 날씨 되고, 50 날씨 안 되고, 15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되고, 10 안 되죠. 5 때문에 안 됩니다. 15 허가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5 때문에 안 되고, 불어져 안 되고, 불어니까 안 됩니다. 얘 되죠. 5 때문에 안 되고, 50 허가. 자, 여기까지 됩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4개. 총 적합한 날은 4일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택지죠. 디귿도 봐야 되겠네요. 제가 설명했지만 앞에 있는 기역과 니은이 동일하게 겹치는 날에 겹치는 날짜가 디귿이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기역에서 우리가 봤던 날짜를 표시를 다시 여러분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3일, 8일, 10, 11, 12, 15일 이렇게가 기억이었어요. 근데 겹치는 날 보니까 3일, 8일, 12일, 15일 이렇게 4번 겹치죠. 항공 촬영에 적합한 날은 그래서 총 4일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꼼꼼하게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15번 어떻게 푸는지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지 아셨고 어차피 우리는 임도 길이가 필요했고 작업 임도 비율이 30%다. 간선 임도 비율은 70%란 얘기고 70%가 70km니까 전체 임도 길이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100이 됩니다. 그리고 20%고 여기는 80%인데 80%가 40km다. 즉 10km는 5km고 전체 100은 그래서 50km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또한 30, 여기 70인데 실제로는 35니까 얘도 똑같이 50. 그 다음에 여긴 50%인데 20km니까 전체 100%는 2배 해주시면 되겠죠. 40. 얘는 60%인데 60km니까 전체 100.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여러분이 밀도 이용해서 면적 구해주시면 되겠죠. 면적은 밀도분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제가 옆에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이 분수값이 가장 큰 걸 구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가장 클까요? 일단 얘는 5배고요. 5고요. 여기는 4니까 안 되네요. 여기는 2점 얼마니까 안 되고 얘는 5고요. 이 A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5보다 크죠. 얼마인지 구하는 건 아니라 아무튼 5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면적이 가장 넓은 거는 A가 되겠죠.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각각의 길이를 비율을 이용해서 전체 길이를 구하실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1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고요. 여러분은 제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가중평균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풀지 않으셨으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5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